이슈 체크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그래도 반등세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력한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요. 다만 어제부터 문제인 것은 관세 관련 노이즈입니다. 여전히 좀 관세 관련 노이즈는 나오고 있고, 다만 관세 관련 노이즈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된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한 30분 전 즈음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 텐데,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10%포인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앞서서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10일부터 미국 상품에 일부 미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본인들도 불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전쟁의 앞으로 뭐 향방,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시장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당장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이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고 해서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도 중국에 가장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어요. 물론 관세를 협상에 대한 전략 카드 중에 하나로 쓸 것이지 무작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정책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중국 관세 부과도 연기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사용하는 관세 전략이 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한 번 부과 정도는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 소식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격하게 상승폭을 축소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시장도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은 예상은 했고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걸 더 싫어해요. 이게 중국과의 관세 전면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밀고 당기기에서 조금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마자 거의 1분 만에 중국에서 바로 관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된 플레이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양국 협상을 더 잘하기 위한 뭐 줄다리기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에 내놓는 강경한 이러한 발언들이 또 시장에는 영향을 주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다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주식시장을 또 신경 쓰는 대통령입니다. 다 분봉을 놓고 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을 앞지르고 또 주식시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무엇인지 앞으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AI 쪽을 좀 짚고 갈 텐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결국에는 화두는 AI인 듯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쌓는 데 중점을 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쌓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이냐,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동안 잘 나갔던 기업, 대표 기업 뽑아보면 뭐 엔비디아 들 수 있죠. GPU를 팔아서. 그다음에 HBM, 팔았던 SK하이닉스. 근데 이게 고객에게 판 게 아니죠. 기업에게 판 겁니다. 결국은 AI 학습이 필요한 기업에게 이제 팔았던 것이고, 이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요건데 이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약간 판이 좀 달라지기는 했죠. 중저가 반도체를 써도 AI 학습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고가 반도체가 다 무너지냐?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딥시크 같은 경우 LLM, 대규모 학습 모델입니다. 결국은 오픈 AI처럼 내가 뭐 질문하면 그거에 맞게 답을 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습에는 적은 시간이 필요하냐,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이런 싸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반도체를 쓰면 빨리 학습하고 조금 떨어지는 반도체를 쓰면 조금 늦게 학습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학습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저가 반도체의 유용성도 드러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AI가 중저가로 다 커버되냐? 절대 그렇지 않죠.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고 로봇, 그다음에 위성, 뭐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고가 반도체만 쓰일 수밖에 없는 분야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고가와 중저가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B2B에서 B2C로 잘 넘어가는 기업이 성공할 건데,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 AI 서비스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체감을 빨리 할 수 있는 기계가 뭐냐?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AI 스마트폰 경쟁이 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글로벌 AI 스마트폰 시장은 3파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대 삼성전자 대 화웨이,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작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19%, 애플이 18%, 샤오미가 14%, 그리고 중국의 오포와 비보가 각각 8%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직접 예를 들면 아이폰 16, 그리고 갤럭시 S25, 그리고 샤오미 14T 이렇게 이제 AI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데 이들의 기능을 보면 통역과 번역, 요약, 교정 이런 것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갤럭시 S25가 지금까지 나온 AI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진보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 브리핑이라든지 음성 명령 변환이라든지 상당히 진보된 기술들이 탑재가 됐고요. 자사의 엑시노스를 빼고 시장 선호도가 높은 스냅드래곤을 탑재했고요. 가격도 동결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역대 최다 사전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130만 대, 역대 최다치를 찍었죠. 그래서 AI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삼성전자의 궁극적인 주가는 반도체로 움직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기존 스마트폰과는 이제 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진보된 기술을 발판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건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갤럭시 S25의 판매 추이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글로벌 AI 시장 쪽을 짚고 왔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장 초반에는 꽤나 강력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는 53,6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금쪽이가 달라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사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좀 악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젠 다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임원 성과급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주가에 나쁘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준다는 것은 주가 관리에 임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라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가의 하단을 받칠 수 있는 그런 요소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이 80%, 부사장이 70%, 상무가 50% 이상을 반드시 이제 자사주로 성과금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총 10조 원 자사주 산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3조 원은 소각한다고 했고 7조 원에 대한 향방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 7조 원 자사주의 일부가 성과급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성과급으로 자사주가 나가게 되면 1년간은 팔 수 없어요. 그래서 물량이 이제 크게 풀리는 효과 그런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자사주가 이제 일반주로 전환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일반 주주가 받는 배당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살짝 아쉽다. 다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식을 지급해서 성과급을 내는 것이니까 현금을 좀 더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판단들이 있습니다만 악재가 많이 반영된 것 쪽에 저는 어쨌든 무게를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 딥시크, 우리가 몰랐었던 쇼크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누르고는 있지만 하단은 어쨌든 단단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연기금이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2%대로 올해 목표치 14.9%를 한참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식을 살 여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연기금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 수급만 들어오면은 정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빨리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아쉽죠. 오늘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있고 상승 모멘텀이 하나만 좀 발동이 걸리면 빠른 반등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지치지 말고 좀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처럼 HBM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2024년 한 해 동안은 삼성전자의 악재를 반영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방금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의 회장이 삼성과 함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스타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CEO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면서 내놓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또 함께 거론이 된다면은 주가 또 투자 심리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AI가 확실히 좀 시장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관련해서 또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FSD가 네. 최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뭐 AI 분야든 FSD든 최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신빙성 있는 언급이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의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했고 실제로 상당한 기능들을 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는 이제 오직 카메라만으로 FSD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영상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이미 그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도조에 쌓여 있고 상당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당히 주행 능력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의 자율주행은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코딩, 두 번째 AI인데 코딩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다, 뭐 주황불에서는 속도를 줄인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입력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AI로 대체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100% 학습에 의한 AI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많이 행하는 방식을 최대한 많이 습득해서 그걸 통해서 최적화 경로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내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학습된 이제 자율주행차들은 주황불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춥니다.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주황불에서 그냥 속도를 높여서 가버려요. 왜일까? 대부분의 차량들이 주황 신호에서 안 서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호를 인식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나아가는 겁니다. 뭐가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어쨌든 좀 더 특별한 뭔가가 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6월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됩니다. 이게 로보택시니까 그냥 택시구나. 네, 절대 이게 아니에요. 내 개인 차를 택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을 타는 시간 자체는 별로 안 돼요. 대부분 차고에 넣어 놓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 스스로 운행해서 택시 역할을 하고 다시 내 차로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손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비용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센세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테슬라의 가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까 결과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 옵티머스를 생산 공장에 배치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어요. 뭐 로봇이죠.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생산 공장에서 로봇이 투입되면 인건비를 크게 줄이고 자동차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안착되는지 그 부분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테슬라 주가가 절대 낮지 않죠.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어 있는데 이것은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많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정당화되려면 올해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를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꺾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로봇과 자율주행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인다면 테슬라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주, 그다음에 자율주행주들의 밸류에이션도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신기술에 따른 움직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 또 이슈 짚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쪽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효율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미세 회로를 새기기에 좋고 얇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인터포저라는 중간 기판도 필요가 없고 열에 강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얇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만 잘 성공해내게 된다면 지금까지 어려웠었던 수율 문제를 좀 극복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시장이 오면 그 파운드리의 판도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파운드리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다가 반도체를 올리는 건데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를 올리는 시기가 되면 공정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뒤처져 있던 삼성이나 인텔의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누가 이제 조금 더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는지 요걸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역시 최고 핵심주는 SKC입니다. 2021년에 그 자회사 앱솔릭스 출범 이후에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했고요. 작년에 미국 유리기판 생산 공장을 완공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양 유리기판 공급을 시사하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탑픽이고요. 조금 더 파생해서 본다면 유리기판 패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 HB 테크놀로지나 유리기판용 화학 재료를 공급하는 YC캠과 같은 종목군들도 유리기판주로 묶여서 같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복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